안녕하십니까. 포용도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도시공간 제안 보고서 T5조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상호입니다. 포용도시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장애인, 청년, 다문화, 노인,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권리를 보장,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를 포용도시라고 말합니다. 출산, 청년 실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란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를 뜻합니다. 즉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를 말하며 1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입니다. 2000년대 이후 늦은 결혼과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개념을 과거와 현재로 살펴보면 1990년대 1인 가구는 단독 가구라고 지칭하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로 지칭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의 개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후 1인 가구의 용어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검토 후 통계청의 개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1인 가구는 자발적 1인 가구에 비하여 환경에 의한 비자발적 1인 가구라고 하였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도 대구광역시 1인 가구 비율 현황에서 남구가 36.7%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가 21%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는 고령화, 저출산, 미혼, 실업, 취업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과 취업 선택의 폭을 늘리고 젊은 연령층을 위한 소형주거 형태의 공급 확대, 저출산에 대한 출산 양육비 부담 완화 대책과 연금 제도 및 저축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대 수명은 증가한 데 비해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인구가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 노인의 인구 증가는 생산 연령 인구의 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연금 재정과 복지 비용 및 노인 의료 등으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노인들의 노후 대비 부족 및 노동력 상실, 노인 소외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직업 상담소처럼 노인을 위한 많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휴식 공간 및 복지시설을 늘리고 연령과 능력에 맞추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면서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되어야 합니다. 다문화란 현 사회나 국가 내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통계청 통계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5천몇 명 중 4.9%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문제, 이혼, 인종차별로 인한 저임금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언어교육 실시 및 설문조사, 한국문화 프로그램 기회 제공, 인식변화 캠페인 및 다양한 매체 활용,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 학교 시스템 개발을 하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년실업입니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20대와 30대의 실업, 즉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뜻합니다. 문제점으로 금융외환위기, 즉 IMF 그 후 1998년도까지 급격히 증가했던 청년 실업률은 2002년도까지 하락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9.3%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교육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의 15세부터 24세와 15세부터 29세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27.2%, 42.3%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3.9%, 0.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완화할 수 있는 공을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불평등, 불균형을 좀 더 해소하고 사회에 좀 더 참여 확대시키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공공일자리 만들기 정책, 저소득층과 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책,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증진 정책하는 방안을 공원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사회에서 인구 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 현상이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중입니다. 통계표를 보면 현 출산율은 한 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5개로 나눠지는데 5위가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4위가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3위가 결혼의 지연과 기피의식, 2위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1위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으로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전라남도 출산율 변화 그래프입니다. 전라남도는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아동 청소년 미래 세대 성장 기반 마련,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여 2014년에는 출생률이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울산광역시의 출산율 변화 그래프입니다. 울산 역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아동 복지 증진 강화, 아동 안전 문화 조성, 보육 부담 완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여 2015년도에는 광역시 중 합계 출산율을 1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보자면 스웨덴의 경우 맞벌이 부모의 편의를 위해 모든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였습니다. 프랑스 역시 여성들이 사회로 대거 진출하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립이었습니다.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시설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정책과 홍보를 특정할 수 없는 대중들을 대상할 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받게 될 지원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결혼화, 청년 실업의 심각한 문제, 저출산,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원 방문율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공원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생활 SOC 또한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구시청 후적지의 기존 건물과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의 재조성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